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우편상식하고 금융상식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편상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상식이 약간 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과거처럼 최근 1, 2년처럼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계산 문제는 오히려 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우편상식에서 약간 뭐 요금 계산하는 것 좀 나왔었고, 금융상식에서는 원래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상품 문제가 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 보험 상품이든 예금 상품이든 상품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어필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편상식 해설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는 기회를 삼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험을 좀 더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 시험을 본 사람이든 잘 본 사람이든 못 본 사람이든 아니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어떠한 공부도 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나왔어요. 그 법률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이번 금융상식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려운데 이게 알고 모르고가 좀 확실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틀렸으면 다 같이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틀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동안 기출됐었던 거고 또는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을 틀렸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법과 그다음에 시행규칙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잔액이 1만 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래가 없을 때는 거래 중지 계좌로 이제 편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거래 중지 계좌의 편입은 매년 2회씩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나와보겠습니다. 자, 저축선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 저축선 예금이라는 거 챙겨두셔야 돼.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의백의 몇 퍼센트? 90%의 범위 내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관서는 예금자가 몇 년간, 여러분? 10년간 예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 청구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한다는 것은 독촉한다는 뜻이에요. 독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 90, 1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의 입금과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문제네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회사는 예금 청구서의 금액, 비밀번호, 청구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인을 도장을 받거나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정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건 쉬운 거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아셨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직원이 입금 조작을 잘못했어. 그래서 차고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차고계좌 예금주와의 동의와 관계없이 빨리 취소 처리하고 정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면 입금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회사는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해서만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또 내 통장에 본의 아니게 많은 돈이 찍혔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흥분하면 안 돼요. 자, 초과 금액을 그래서 계좌에서 초과 입금액을 인출하면 바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고 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인이 차고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이 만약에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기준일이 반환 거절일이 아니에요. 언제예요, 여러분? 착오로 송금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문제인데, 예, 상속 문제 치고도 좀 어려웠습니다. 상속 문제 치고도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대습상속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유류분에 대한 개념, 요 두 가지를 좀, 네, 알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속인이 총 몇 명이냐라는 거, 상속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직계 비속이 존재하죠. 지금, 자, C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C의 사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속인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죠? 그러면, 자, E 할 수 있어요. F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G 받을 수 있는데, G 받을 수 있는데, 자, G, 자녀 3의 배우자, H는 G가 받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G가 상속 결격자가 됐거나 사전에 사망했거나 하면, 자, 이 사람은 뭐가 가능해요?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이 가능해요. 자, 대신해서 이제 상속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사망 당시 G가 상속 결격자였대. 얘가 상속 결격자였대. 그러면 상속 누가 받아? H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은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4명이 되는 거죠. 4명. 그렇죠? 4명.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까요? 2번. 자, C가 정기적금의 적립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 E는 F와 G의 동의만으로도 C의 적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뭐,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겠지만, 동의는, 근데 왜 E는 F와 G의 동의만 받아요? 자, 보세요. 자, E가 왜 F와 G의 동의만 받습니까? 다른 상속인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다른 상속인의 동의도 받아야 돼. 즉, D의 동의도 받아야죠. D도 같이 상속을 받는데, 배우자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C가 사망 당시 유언으로 전 재산의 9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럼 공동상속인 모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면 이의 유류분 금액은 1억 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상속세, 이거 이제 상속 결격자 아니, 대수상속 없다고 봐야 되고, 선지 3번에서 대수상속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넷이 받는 거예요. 넷이. 이렇게 넷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9억을 상속한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출제할 때. 자, 9억이잖아요. 9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1.5배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5배를 해주는 거죠. 배우자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해서, 배우자 포함 시, 배우자를 포함했을 때는요, 여러분, 배우자 포함 시에, 자, 총 상속인이 2명이다. 그러면, 자, 배우자 그 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5분의 3, 5분의 2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자, 1.5배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3명이었어요. 그러면 배우자만 어떻게 돼요? 7분의 3, 나머지는 7분의 2, 7분의 2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지금처럼 4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해주면 돼요. 이건 어떤 특별한 숫자가 아니라 더했을 때 이제 100%가 되는 경우를 여기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그냥 4명이야. 4명이면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9억을 괜히 9억을 남기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그쵸? 그러면, 자, 얼마일까요? 9분의 3이니까 3억을 받겠죠. 자,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이. 자, 어떤 색깔로 쓸까요?
자, 요 색깔을 쓰겠습니다. 3억이죠, 3억. 자, 잘 보이나요? 3억. 자, 보일래나? 자, 색깔이 잘 안 보여. 색깔이 잘 안 보여. 바탕이 흰색이라서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자는 3억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2억, 2억, 2억 이렇게 받아야 되죠.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해주는 거니까 총 9억에서 자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즉 3억, 2억, 2억 중에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50%를 받을 수 있어요. 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 여기는 1억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자, 3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C가 사망 당시 유언으로 전 재산 9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이의 유류분 금액은, 2는 누구면 자녀 1이죠. 그럼 2는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자, 1억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또 왜 틀렸나 볼게요.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은요. 합유설하고 공유설이 있어요. 합유설과 공유설이 있어요. 자, 공유설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면, 공유설은 이제 각자의 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각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 각자 자유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처분. 이 가능하지만 합유일 때는 이게 한 덩어리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합유설에 입각했을 경우에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전체에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합유설에 의하면 C의 사망 당시 F가 행방불명인 경우 F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합유설이 아니라 공유설이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해당 문제에서 맞는 선지는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해요. 3번 문제 상속 문제 치고 조금 어려웠으나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자, 이 정도 이런 내용도 잘 챙겨두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 금융회사, 신용도가 높은 주식, 아무나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죠. 자, 맞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자, 아니죠.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타회사의 주식을, 자, 타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교환사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써야 되겠네. 교환사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전환사채죠. 자, 여기를 키워드 타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건 교환회사, 그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은 전환사채 이렇게 바뀌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행되는 주가지수 연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좀 더 분할 투자해서 좀 안정감을 더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첨가 소화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채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채권을 첨가 소화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CD나 ATM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기억번. 자, 우측 스마트 ATM기에는 스마트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돼요. 보안물질 발급 비밀번호 변경까지도 ATM기에서 가능하다. 똑똑해요. 그 다음에 스마트합니다. 기억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CD, ATM 계좌 이체는 최근 1년간 영업 자, 이체한도를 축소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자, 영업적 창구를 통한 게 아니라 CD나 ATM기 이용을 ATM기를 통해서 입출금 실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AT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맞아요. 휴대폰 바코드 생체인식을 이용해서 이용 매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기억번, 디귿번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여러분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디귿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또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에는 자, 여러분 요때 예. 자, 여러분 10분 후면 보이스피싱 범죄자 잡을 수 있나요? 범인을? 어렵겠죠. 빨리 그거 수습하고 막 전화해서 아니에요. 저희 그 당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수습하려면 적어도 30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10분이 아니라 30분 후 인출. 되셨죠? 자,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거 잘 챙겨두시고요. 6번 갑니다. 자,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우체국 생활 이렇게 상품 문제가 많이 나왔어. 생활 등등 통장은요. 자, 여러분 틀렸죠. 산업재해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산업재해랑 짝이 뭡니까? 희망이죠. 저희 이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희망. 자, 여러분 생활등등은 시니어 전용 통장이죠. 자, 그래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희망으로 가야 돼요. 희망지킴이 통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체국 가치모아 적금은 여러분 이거 알림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매일 모아 이 적금이라고 얘기하죠.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치는 뭐예요? 가치 모아 적금이에요. 가치는 이게 이제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언어 유희다. 그래서 이거 가치 즉 투게더의 개념이다. 가치 또는 투게더의 개념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가치는 가치, 투게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가치 모아 적금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모아가지고 뭐 여행 자금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 모임 회비나 이런 것들을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번. 자, 여러분 종이통장 미반항 친환경은 나왔어요. 이거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꼭 출제될 것이다 라고 강조해 드렸고 저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출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 뭡니까? 초록별 있죠. 초록별. 틀렸어요. 이웃수랑 정기예금이 아니라 초록별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편리한 이정기예금은 자, 보너스, 비상금, 자동재해치,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를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이다. 이건 맞아요. 정답은 자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옳은 것은 좀 더 어렵죠,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찾는 것보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이출금 기능은 법인 임의단체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의 하나요. 자, 선택 가능하다.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체크카드 발급 대상은 우체국 자, 여기 틀렸죠. 거치식이 아니라 수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12세 챙겨두시고요. 12세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위탁업체를 통해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 우체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죠. 방문할 수도 있나? 여기서는 그래야만이라고 했죠. 이거 들을 때 틀렸어요. 뭐도 됩니까, 여러분? 자, ARS로도 가능하고요. 자동응답 시스템 ARS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자, 뱅킹 같은 것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또 맞는 거네요. 자, 우체국 체크카드는 일반적인 직불전자지급 수단에 의한 지불 결제, 현금카드 기능 외에도 상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그렇죠. 뭐, 하이브리드 카드가 있다거나, 뭐, 점자 카드가 있다거나, 그런 교통카드 기능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무난하게 체크카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기억본부터 볼게요. 자, 외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외화 수령일은요, 3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잘 챙겨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머니그램은 송금 후 약 10분 후에, 맞아요. 송금 번호만으로도 수취가 가능한, 예, 좋아요. 특급 해외 송금 서비스다. 맞습니다. 예. 자, 요거 정답 1번이겠네요.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을 왜 틀리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외화 환전 예약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에서 신청한 후 모든 우체국. 틀렸습니다. 모든 우체국이 아니라 고객이 지정한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 예, 뭐 하나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은행.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우체국은 하나은행과 여러분, 스위프트망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은행이 아니지. 예, 하나은행이 아닙니다. 무슨 은행이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왔었고, 기출문제에도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건 신한은행 스위프트망을 이용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자, 보기에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문제 유형은 앞에 8번과 똑같네요. 그렇죠? 자,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관련 서류는 보관기간은 정보 제공일로부터 5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통보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명의 즉시 틀렸으면 즉시. 자,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통보 유예 사유 등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해주는 거예요. 즉시가 아니라 10일 이내. 그 다음에 과세 자료의 제공,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 기록 관리의 책임이 면제됐죠. 기록 관리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겠네요. 그렇죠?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챙겨두시고요. 10일 이내에 자, 서면으로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맞는 거는 기억과 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갈까요? 자,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예. 자, 맞죠? 네, 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자, 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은 이거 틀렸네요. 이게 비보호죠, 비보호. 하지만 청약 예금하고 주택청약 부금은 보호.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틀렸어요. 자, 여기 틀렸고 보호, 비보호 바꿔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의 전체 금융회사 내에서의 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이제 보험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보험으로 넘어왔고, 딱 예금 10개, 보험 10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기억보험 보겠습니다. 기억번은 좀 쉽습니다. 보험 문제 중에서 좀 쉬워요. 자, 이거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보험 목적물, 보험 기간, 보험 사고, 보험료. 자, 이런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기억번. 자, 예, 맞아요. 예, 발생의 객체로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게 보험 목적물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에 의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으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 하며 보험의 책임은 보험자의 승낙함으로써 개시되는 게 아니죠. 여기 틀렸네요. 최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최초 보험료
납부로서 개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험사고란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가 하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 맞아요. 보험료는 보험사고에 의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즉 보험회사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보험료라고 얘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 또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그 보험 수익자에게 주는 돈을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험료, 보험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총 3개가 맞는 거네요. 그쵸? 3개.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 우리가 청약 심사라고 이야기하는 자, 언더라이팅과 관련한 얘기가 12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억번. 언더라이팅은 청약 심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위험의 선택, 그러니까 위험을 분류하기 위한 작업이죠. 맞죠? 그래서 위험평가를 체계화된 기법을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판매 과정에서 계약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위험을 선택할 때 3가지 위험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우체국 보험에서는 자, 신체, 그 다음에 환경, 도덕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환경은 피보험자의 직업, 업무 내용, 자, 요 운전 여부 뭐 이런 거 여러분 환경 맞아요. 취미활동 환경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여기가 틀렸어. 음주 및 흡연 여부 있잖아요. 음주 및 흡연 여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예요? 신체죠, 신체. 신체적 위험입니다. 신체적 위험. 그 다음에 여기도 틀렸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피보험자의 수익자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위험에 속하는 거죠. 도덕적 위험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보겠습니다. 최신관서는 피보험자의 신체, 환경, 도덕적 나오네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상 인수, 자, 조건부 인수, 그 다음에 거절 등의 합리적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을 하게 된다. 예, 당연한 얘기죠. 자, 기업과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리을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계약 적부 조사는 자, 계약이 적당한지 부당한지를 조사하는 것은 자, 조사자가 자, 여기서 틀렸네요. 이게 계약자가 아니라 누구를 해야 돼요? 피보험자를 해야죠. 당연히.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는 게 자, 적부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왜 틀렸는지 확인 가능하셔야 되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아니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죠. 네, 틀렸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자, 2번. 자,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3번.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을 경우 그 보험료는 실제 납부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자, 선납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자,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장애인 전용 보험이 12%가 아니죠. 그쵸? 1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진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자, 상품이네요. 보험 상품. 자, 무배당 청소년 꿈보험의 2060보험은 최신관서가 공익지원으로, 아니, 이거 무료예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자,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도, 예, 여러분, 무료죠, 무료. 뭐, 우체국 장병내일 준비적금이라든가, 뭐, 아이러브 적금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된 것들, 제휴된 거, 이것도 무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국 나름이 안전보험. 그쵸? 여러분, 나름이, 자,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보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험료의 50%. 맞네요. 정답 3번. 나머지 무료예요. 이런 퍼센트 우리가 외운 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원의 행복 같은 경우에는 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을 하는 거지, 만원까지는 받죠. 그쵸?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의 제도성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네. 전환 대상 상품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계약이다. 맞아요. 장애인 전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피보험자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대리 청구를 했을 때,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일 때는 4촌이 아니라 3촌 이내입니다. 3촌. 3촌. 외우고 싶죠? 3촌. 그 다음에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일 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했을 때 가능한 계약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이륜자동차 및 자, 네. 탑승 중 요거 특약은 운전자 소유자이며 아니죠. 운전자. 자, 다 되죠, 여러분. 운전자, 소유자, 관리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16번 갑니다.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보겠습니다. 알찬 전환 특약의 경우에 자, 전환전 계약의 만기보험금과 배당금의 합계금을 이제 일시납 보험료는 자,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맞죠? 예,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왜 틀렸어요, 여러분? 에버리지 상해보험, 에버리지 복지보험이어야 되지 상해보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해보험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뭐 에버리지 복지보험이라든가 뭐 그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무배당 파워적립보험은 기본보험료가 자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초과했을 때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 이거는 복지로 바꿔주면 좋아요. 복지. 그 다음에 4번. 자,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계약일 이후 1년이 아니죠. 1년이 아니라 1개월. 이 지난 후부터 네,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디가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요. 17번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예, 더 간편한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간편고지로서만으로도 가능하죠. 그다음 맞아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어디, 자, 2번도 맞는 말이죠. 예, 2,500만 원을 가입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 약간 좀 까다로워요.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보험기간하고 여러분, 보험료 납입기간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돼야 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기간이 납입기간보다 길 수도 있고. 자,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가 틀렸네요. 그래서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맞는 말입니다.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일종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계약 심사를 통해서 일종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 부활, 그쵸? 부활, 그 보험계약의 부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예, 계약, 요거 3년 잘 챙겨두셔요. 3년 이내에 자, 청약할 수 있고 또 어떤 거 챙겨주세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것도 챙겨주셔야 돼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자,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최신간서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 약간의 정한 이자를 더해서 납입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틀렸겠는데요. 자, 속하는 달에, 자, 여기가 틀렸네요. 여러분. 다음 달이 아니죠. 이거 특이하니까 꼭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최신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는 10일 이내가 아니죠. 3영업일이죠. 3영업일. 그 다음에 3번. 자, 수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30일의 초과 사유, 그러니까 지금 예정인 30일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3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는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후인 경우 피보험자를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요?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보험 재무 건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네, 지급 여력 비율을 반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기별입니다. 분기별이에요. 반기는 전반기, 후반기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기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총 4가지로 나누는 거죠. 분기별로 산출 관리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체국 보험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 맞아요. 이것도 금융위원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죠. 자, 예, 맞네요.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우정사업본부는 지급 여력 비율이 자, 제가 보험 지급에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틀렸습니다. 100%죠.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자,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자, 요거는 여러분 외워두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자, 건전성을 총 5단계로 보거든요. 정상 단계. 그 다음에 자, 주의가 필요한 단계, 요주의 단계. 그 다음에 고정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회수가 의문이다. 회수 의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손실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자, 요때 자, 5단계로 분류하고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회수음은 추정 손실 때 조기 상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기 상각은 고정은 빠져요. 요 네 글자짜리 요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만 조기 상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4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여기가 빠져야 돼요. 여기가 빠져야 돼. 요 5단계 중에서 요 마지막 4글자짜리 회수가 의문이 되거나 추정이 손실되었을 때 조기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빠르게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꼭 힘내시길 바라고 또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